On the point of that knife, a man's life is at stake. I'm just saying it's possible. And I say it's not possible. I want you to watch this because I don't want to have to do it again. I'll make myself about 6 or 7 inches shorter, okay? It's about right. Maybe a little more. Okay, a little more. Look out. Here's what I think happened. How can he be positive about anything? I don't understand you people. I mean, all these picky little points you keep bringing up, they don't mean nothing. You are going to try a man for murder. The awesome power to kill will suddenly be thrust into your hands. Watch them and pray, for someday you may become one of them. 12 men with the smell of violent death in their nostrils. What's the matter with you guys? You're letting them slip through our fingers. Slip through our fingers? Are you his executioner? You cut it. Ever since you walked into this room, you've been acting like a self-appointed public avenger. Shut up. You're a sadist. 12 men turned into 12 clawing animals. Kill them all. Kill them. 네,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영어 제목으로 12 Angry Men, 1957년 작품이고, 이제 감독은 이제 시드니 루멧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어제 제가 감상을 했고 아주 명작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요즘 그 최근에 봤었던 영화 중에서 단연 뭐 최고로 내가 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말 A급 영화였는데, 이제 조금 이 영화를 보게 된 동기 뭐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무비를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드리면서 그 영화를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하는 게 최근에, 왜냐하면 이렇게 무비 리뷰 지금 현재 진행해드리고 있는 이제 무비 리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봤었던 뭐 영화를 내가 그 영화에 대해서 많이 봤고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린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비 리뷰는 내가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한 무비 리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게 된 최근의 영화에 대해서. 그 대신 이제 영화는 대부분이 몇 작품은 좀 그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최근의 작품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 영화이긴 하지만 무비 리뷰에 선택돼서 이제 무비 리뷰를 해드리는 그 영화들이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처음으로 영화이긴 하지만 최근 영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 영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히트를 하고 재밌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배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봤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를 설명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이유는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최근 영화가 아닌 지나간 영화들을 보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왜 이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들을 골랐다, 그래서 봤다, 드디어 뭐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12 Angry Me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목은 들어봤던 영화예요. 어디 들어봤다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 누가 감독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랐었고,
사실 이제 그 내 영화 지식이라든지 사전 안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영화인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영화를 이제 그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이제 라스크루스에서 시립도서관에 DVD가 있어서 이제 빌려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선택을 한 어떤 동기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IMDb 이 그 영화 그 점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작품 250작품이구나, 탑 250라고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부터 지금 그거를 지금 열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이제 1위는 뭐 9.2, 레이팅이 9.2고 이제 쇼생크 탈출이고, 뭐 2위가 9.2 해서 이제 대부, 3위가 9.0 해가지고 뭐 대부 파트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거를 그 100%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뽑았느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좀 뭐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무슨 1위가 정말 2위보다 정말 그 뛰어난 영화고 2위가 3위보다 뛰어난 영화고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지 간에 이제 쭉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영화를 볼 경우에는 그 근거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화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뭐 이거는 하나의 그 레퍼런스로서 이렇게 가끔가다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걸 봤어요. 봐가지고 이제 그래, 거의 이렇게 보면은 본 영화들이 많아요. 그 1위에서 20위,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작품 빼고, 예를 들어서 다크나잇이 지금 7위 8.9 되어 있는데 최근 영화도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크나잇은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최근 영화들 빼고 조금 지났다라고 하는 영화들 중에서 뭐 1위에서 한 20위 정도 되는 영화는 의외로 내가 거의 봤던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6위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12 Angry Men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봤었던 영화고, 최소한 내용이라든지 누가 감독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영화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유독 그 6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12 Angry Men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느꼈었거든요. 그걸 그냥 지나갔죠. 근데 이제 그 저번 주인가 이렇게 라스크루스 시립도서관에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12 Angry Men이 있더라고요, DVD.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IMDb의 그 랭킹에 의해서는 이것 좀 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너무 몰랐었던 영화고 전혀 내가 이 지식도 없고 뭐 그런데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영화지? 그렇게 해서 보게 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인가 이렇게 빌려와서 어제 이렇게 봤는데, 단연코 정말로 엑설런트 필름이었습니다. 이거는 워낙 좋은 영화고, 이제 그 명백하게 그 단점을 찾기가 어려웠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비 리뷰를 하기가 좀 쉬운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칭찬만 하고요. 일단 그 헨리 폰다 주연이고, 이 영화를 누가 감독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1957년 작품이고 이제 그 흑백 영화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데이티된 작품인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실내를 쫙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니까, 야, 1957년 작품 치고는 느낌상 그런 거잖아요. 느낌상, 야, 대단하게 좀 세련됐다, 연출 기법이. 그런 느낌이 탁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감독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프로듀서가 누구냐, 이렇게 뮤직이 누구냐 이렇게 하다가 딜렉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이제 시드니 루멧 감독의 데뷔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시드니 루멧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이제 제작했음에도 시작했는데, 굉장히 제가 시드니 루멧 팬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시드니 루멧이 뭐 내가 좋아하는 그 감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뭐 시드니 루멧 감독의 작품을 이제 골라서 보았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무비 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봤는가라는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그것도 이제 시드니, 예를 들어서 말론 블란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말론 블란도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뽑은 결과 이제 말론 블란도 영화를 꽤 봤다라고 말 수 있을 정도까지 됐는데, 시드니 루멧 감독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영화를 계속 봐왔던 어떤 그런 군들 중에서 시드니 루멧 감독의 작품이 꽤 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제 본 12 앵그리맨 1957년 이거 봤고, 그걸 얼마 전에 본 이제 말론 블란도 작품에 The Fugitive Kind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1959년 작품. 그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쯤에 본 이제 1964년 로드 스타이거 나오는 펌블러커 이거 봤고, 그러고 봅시다. 이거 굉장히 옛날에 이제 그 주말의 명화가 뭐 이렇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어릴 때 봤었던 작품이 있어요. The Anderson Tapes라고, 션 코네리. 거의 그 내용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나 어렸을 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알고 봤더니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도 시드니 루멧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971년 션 코네리 주연의 The Anderson Tape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DVD를 빌려서 감상을 하게 된 이제 Dog Day Afternoon이라고 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봤어요. 한국 TV에서.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스릴러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제 스릴러인데, 이제 마이클 케인, 크리스토퍼 올리브가 나오는 이제 1982년 작품 데스 트랩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이렇게 극장 가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스카라 극장에 가서 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 이거 봤고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필름 그 굉장히 그 감독을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감독한 작품 대비해서 이렇게 본 작품은 굉장히 적지만은, 어떻게 의식을 안 하고 영화를 봐왔는데 시드니 루멧 작품이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의외로 이제 많이 봤었던 것 같고, 이런 이제 시드니 루멧 감독의 그 장편 그 극영화 데뷔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드니 루멧 감독도 이제는 좀 거장 대열에 이제 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감독한 작품을 계속 이렇게 루킹백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컨스턴트해요. 이 사람이 그 작품의 어떤 수준들이 그 스필버그를 이제 그가 이제 하나의 이제 컨스턴트한 감독이면서, 이제 워낙 이 사람이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그 일정 수준의 작품을 그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장 대열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루멧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양질의 작품을,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작품을 그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심하지 않게 작품의 질에 그 감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장의 어떤 반열에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12 Angry Men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총체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잘된 작품이고, 그리고 좀 흠 잡을 데가 없는 영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작품으로 따져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영화가 거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이라, 그냥 모두라고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도 좀 아깝네요.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리, 그 배심원 12명이 토론하는 배심원 그 코트, 그 법원의 배심원 룸, 배심원실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를 96분간 이제 보여준 작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출이 다이나믹해요.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하나의 방 안에서 정말 일어났던 일이냐라고 할 정도로 연출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게, 그 연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원경, 근경, 원경, 근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동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조그만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96분 동안, 96분짜리 영화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들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12명의 이 배심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7인의 사무라이에 그 비견할 정도의 그 캐릭터를 부여를 했어요. 12명의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 7인 사무라이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명의 사무라이를 다 개성에 맞게 매력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7인 사무라이도 그 4명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시무라 타카시가 그 연기를 한 이제 그 대장, 그리고 이제 미우네 도시로 연기를 한 그 사무라이, 그리고 젊은 사무라이, 그리고 그 말이 없지만은 칼 솜씨가 가장 뛰어난 사무라이, 그 4명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잘 그렸는데 나머지 3명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개성이. 그런 것에 비교하자면은 이거는 더 잘했어요. 12명의 배심원 중에서 조금 이 캐릭터가 좀 약하다 싶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배심원 하나, 둘, 셋, 넷, 6번. 배심원 6번 빼고는 11명이 굉장히 이 개성들이 잘 표현을 했어요. 한 사람이 성격들이 다 틀려요. 이렇게 철학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이 살인 사건을 이제 판결을 하는 배심원으로서 어떤 식의 마음가짐으로 이 배심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이렇게 각양각색, 정말 이제 12명이 그때 딱 한 명만 조금 약했었던 캐릭터가 있는데, 나머지 11명은 정말로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심원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좀 어떤 배경에서 왔구나,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어떤가, 이 사람이 왜 사형을 찬성을 하고 왜 이 사람이 사형을 찬성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경들이 다 틀려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절묘하게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드리 루메 감독이.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칭찬하고 해드릴 만한 면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스토리는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배심원 조금 이 전체적인 또 플러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2명의 배심원이 젊은 18살의 청년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어떤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사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guilt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심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이제 유죄를 선언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의자 쪽으로 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그럼 무죄를 이제 선언했을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다른 형량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지 또 이렇게 석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제 사형을 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인 사건에 대해서 12명의 배심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11대 1이에요. 11대 1. 그러니까 미국의 배심원 시스템이 만장일치로 이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배심원실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11대 1이 됐어요. 근데 한 명이 not guilty, 무죄를 주장을 한 게 헨리 폰다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토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11대 1까지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죄가 11명이고, 그리고 이 유죄가 1명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을 했었던 한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끌어내는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인 거예요. 클라이맥스인데, 그 과정을 그린 거.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11대 1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엎어져서 11명, 유죄를 주장을 했었던 11명이 끝내는 무죄를 주장하게끔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 과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 좋았던 게 이 최악의 앵그리맨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엎어지게 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엎어지게 된 게 예를 들어 헨리 폰다가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론적인 어떤 추리라든지 우리가 탐정이 추리하듯이 이것은 유죄인데 무죄라든지 이것은 무죄로 생각했는데 유죄인데 굉장히 머리 좋은 탐정이라든지 형사가 나와서 이것을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길래 이것이 이제 뒤엎어버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더 깊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그 사이콜로지컬 스리러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콜로지컬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1명이 왜 유죄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뒤엎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의 초반에 유죄를 그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유죄를 주장한 그 이유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기반에서 강한 판단력에서 결국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죄를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무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의 그 시스템이 뭐냐면은 확실한 어떤 근거, 일철의 의심이 없이 그 사람이 유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유죄가 되고 그것이 살인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중범죄일 경우에는 사형까지 되는데 미국의 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미심쩍음 일이 없고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 100% 그것이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유죄를 선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법 철학적인 기반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이제 헨리 폰다가 제일 처음에 말하는 그 왜 그러면 당신은 그 무죄를 주장을 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다 이렇게 프로스큐션, 이렇게 검사들이 얘기하는 거냐, 증거를 제시한 거라든지, 이 증인이 나서 증언하는 거지, 모든 것을 이제 그 종합해봤을 경우에는 유죄가 그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헨리 폰다가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아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이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손 들면은 너무 쉽게 한 청년을 그 정기이자로 보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번 내가 무죄로 손을 들어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어떤 인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인간의 판단, 소위 말해서 인간의 판단, 신의 판단이라든지 다른 판단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의문이 기본이 된 어떤 항이라고 하는 거죠. 헨리 폰다가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한 것이. 근데 결국은 그러한 얘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봤을 경우에는 쉽게 이 사람을 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규의자로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이제 그 깊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오락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는. 그런데 영화를 보여준 어떤 반부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이콜로지컬 스릴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저도 조금 그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제 계속 가다가 약간 이제 좀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한 7, 8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왜냐면 7, 80분 동안 계속 그 배심원실에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다 보면은 좀 사실 지겹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이제 좀 뭔가 약간 새로운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밋밋한 작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클라이맥스가 터지는데, 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을 좀 이렇게 눈물을 찔끔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배심원 3가 마지막까지 그 유죄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죄로 돌아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클라이맥스인데, 그런 것이 적절하게 터져 나오면서 이 식물 울리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12명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언되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심원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얘기 하는 것만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 스릴러,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스릴러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이맥스마저도 굉장히 빵 터지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감동을 일으키게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클라이맥스를 준비를 했고 연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는 굉장한 이 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헨리 폰다가 굉장히 명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헨리 폰다가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 물론 내가 연기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 영화를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헨리 폰다가 나오는 영화. 그 전에 이제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거기서 한번 보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봤는데, 이제 이 두 작품을 봐서는 그러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럼 누가 그 당시 있었던 배우 중에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로 너는 생각을 하느냐? 그 이후의 세대의 배우들 빼고, 그러면 나는 말론 브란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되진 않았어요. 근데 헨리 폰다가 그렇게 뭐 연기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헨리 폰다보다 거기에 나오는 나머지 이제 11명의 그 배심원을 맡은 그 조연 배우들의 그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1957년 작품에 저 정도의 그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 11명의 그 조연 배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리우드라고 하는 이 그 인력, 허리우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두터운 이 배우들의 인력으로서 이제 카바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이 최고의 어떤 그 영화 산업 아닙니까? 헐리우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10명의 조연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10명의 조연들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칭찬을 하자면은 정말 끝도 한도 없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았던 영화입니다. 사실 물론 이 영화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상회를 했죠. 기대를 상회한 영화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보자라고 하는 거는 기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미티지 뭐 듀얼 매트릭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 오브 파이어프라이스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공백의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봤다가 이제 너무너무 좋았길래 이제 기분이 좋아진 작품이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 잘 된 영화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로 좋은 영화를 보고 난 그 후의 어떤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극장에까지 갔는데 돈을 내서까지 봤는데 이제 영화가 정말로 재미없을 때 그 느끼는 좀 이렇게 찝찝함, 이런 거,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기도 하는 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좋은 영화를 봐서 그 다음에 어떤 카타르시스라든지 그 여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몇 시간 후라든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여운을 남기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를 감상을 하는 하나의 묘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수는 이건 100점을 줘야 되겠네.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점을 찾기 힘든 영화였어요. 러닝 타임도 이 97분에서
1957년 뭐 이때쯤 되면은 굉장히 뭐 배너 같은 경우 1959년 작품인데 3시간 20분 이렇게 되거든요. 영화들이 그 길어요. 그 1950년 작품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이 영화 러닝 타임 자체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늘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연출에서부터 재미에서부터 연기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이제 그 단점을 찾기 어려운 영화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총평 마지막 평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그 이 영화는 그 추천하고 싶네요. 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젊은 사람이라든지 뭐 영화 극장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당연히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화를 보니까. 근데 이제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영화 선택을 이렇게 최신 작품에만 이렇게 그 제한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떤 영화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오늘 어떤 영화를 감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나온 영화나 10년 전에 나온 영화, 20년 전에 나온 영화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영화를 안 봤다라고 하면은 50년 전 영화든 60년 전 영화든 20년 전 영화든 한번 골라서 좋은 영화면은 봤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이 무비 리뷰를 이제 짤막하게 끝냈는데 이제 오늘 무비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